보겠어요. 그래서 요 방식을 좀 잘 알아둬야겠어요. 선생님이 이게 이제 부분분수 분해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한 예제로 조금 전에 쌤에도 한 유형으로 있잖아. 그러니까는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알 텐데 잘 적용이 안 돼요. 일단은 적용하는 걸 둘째 치고 부분분수 분해는 뭐야? 하면은 유리식의 덧셈 있었죠? 유리식의 덧셈 거꾸로 가는 게 부분분수 분해 1번이었고,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게 부분분수 분해 2번이다 라고 했어요. 부분분수 분해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곱골을 합골로 바꾼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마지막 부분이, 그런데 요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것도 큰 덩어리로 보면 이놈과 이놈의 곱골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단순히 이놈에 대한 설명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방법을 지금 고1 과정이잖아. 고1 과정을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방법 논리들이 계속 그 개별적인 이론을 설명하면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야겠어요. 그냥 유형은 이렇게 푼다, 이렇게 하면 네 수학 실력은 향상되지 않아요. 그럼 뭐냐? 얘를 이렇게 봐야 되거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건 일단은 왜 갔니? 하면은 당연히 뭐 이거 통분하면 머릿속으로 통분해도 분모는 A, B고 분자는 여기 B, 여기 A니까 B-U니까 약분하면 이거랑 똑같지. 그 정도의 이해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잘 적용이 안 돼. 얘만 이 수학의 원리에만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아니고 다른 교재에도 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 이걸 어떻게 알아두느냐? 이렇게 바꿔서 알아둬야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아둔다. 이렇게 어떻게 돼요? 양변에 B-A를 곱한다. 그럼 어떻게 돼? 좌변은 AB 그리고 분자는 B-A 이렇게 되겠죠. 그 우변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되겠어요. 뭐 너무 쉽죠? 그런데 여기서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네가 어디선가를 배울 때, 책에서 배우든 어디선가 배울 때 그 형태대로 알아두는 게 아니라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꼬라선으로 알아둬야 한다라는 거거든. 그럼 이게 뭐가 문제에 적용되는 꼬라선인데, 일단 보세요. 좌변을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 좌변은 분모가 두 개의 곱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A를 뭐라 할 수 있어? A, B의 약수. B도 A, B의 약수라 할 수 있죠. 이거 이해 갔나? 이놈의 약수가 이거야. 이놈의 약수가 이거고. 약수의 다른 말이 뭐죠? 인수.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두 인수. 분모가 두 인수지. 여기 곱골이야. 곱골이니까 인수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해 갔지? 그래서요. 그것의 차가 분자에 있다. 이거 이해 갔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수학 공부를 할 때 그냥 공식을 쳐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공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알아두는 게 나한테 이로운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공부를 해줘야겠어요. 이런 변형들을 수업 시간에 일일이 다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스스로 다 배울 때마다 처리해서 머릿속에 넣느냐, 그냥 넣어두느냐가 기억을 오래 하느냐, 문제에 적용하느냐의 차이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게 누적이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실력의 차이로 나타나요. 지금 이 형태가 뭔지 이해 갔죠? 그리고 보면 좌변은 뭐야? 곱골이야. 우변은, 다시 한번 적어주면 좌변은 곱골이고 우변은 합골이야. 그래서 곱골을 합골로 바꿔준다라는 원칙에도 부합하는 형태가 되겠어. 얘보다 더. 이해 갔지? 알겠죠? 자, 그래서요. 그 문제를
풀어보세요. 센 644번 다시 풀어보세요. 시작. 센 644번 보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돼 있지. 지금 저 포맷이거든. 뭐가 저 포맷인데 x 플러스 2와 x의 차가 얼마죠? 2. 이것의 차가 얼마죠? 3. 2와 0의 차를 말하는 게 아니고 x 플러스 2와 x의 차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 갔나? 3, 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되죠?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이해하세요? 여기서는 뺄셈, 여기 뺄셈이건 여기 뺄셈이건 뺄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앞에 오는 것과 뒤에 오는 것의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놈이 앞에 온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해 갔나?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똑같은 구조죠.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5분의 1 x 플러스 5분의 1 빼기 x 플러스 9분의 1이다. 이렇게 2, 3, 4는 그냥 이게 쪼개지는데 사용되고는 따로 더 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패턴이거든. 여기를 이제 이렇게 뺄셈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이놈 앞에는 플러스가 생략된 거고 이놈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거든. 이게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 이게 마이너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플러스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제일 앞에 거랑 제일 뒤에 게 남는 거지. 그럼 통분하면 그러니까 일단 적어주면 x 제일 앞에 거 그리고 제일 뒤에 거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통분해주면 x 플러스 9 그 다음에 9에서 0 빼면 9인가 이렇게 되나. 그래서 그 꼬라선을 묶고 있죠. AB가 모두 9이므로 더하면 아주 좋은 숫자 이런 18이 나오겠어. 이해 갔나? 이런 구조야. 이런 구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뭐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노력을 하면 누구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교재에 이렇게 적혀 있지.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서 네 머릿속에 이렇게 이걸 외운다고 한들 대표 문제도 못 풀어. 시작을 못 해 그냥. 그래서 이렇게 알아둔다. 그런데 여기서 또 내가 아까 전에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했죠. 선생님이 자주 나오는 거 이렇게 유형의 한 유형으로 있을 정도로 중요하고 자주 나온 것이라면 선생님이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수학에서 이런 활동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장면은 졸라 많거든.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다 커버할 수 없어. 팔 빼. 저 자지 말고. 이해 갔나?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좀 덜 나오더라도 필요한 장면들에 대해서는 네가 이런 식의 이해 이런 거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면 이런 게 이해거든. 이 공식에 대한 이해. 이런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하얀색을 외우면 여기 있는 이런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길 바란다면 고등학교에서는 폭락이에요. 폭락. 그냥 하얀색 아니고 그냥 툭 떨어질 거예요. 훅. 실제로 등수가 훅 떨어질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 갔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줘야겠어요. 페이지를 넘기세요. 102페이지. 646번. 646번 푸세요. 시작. 한번 봅시다. 유리함수야. 함수 다룬 구조는 지난 시간에 이미 했어요. 그래서 정의, 그래프의 활용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정의야. 정의에서 네가 알아둘 것 따로 쓰지는 않고 이렇게 하겠어요. 함수 y = fx에서 fx가 유리식인 함수를 유리함수로 하고
함수 y = fx에서 fx가 분수식인 함수를 분수함수라 한다. 이 단어 제목은 유리함수이지만 실질적으로 배우는 건 분수함수를 배우죠. 무슨 말이냐면 유리함수는 분수함수와 다항함수를 합쳐서 부르는 거고, 여기서는 다항함수가 대상이 아니고 분수함수를 하는 것이고, 이 분수함수는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 관계로서 이미 다루어졌다라는 거지. 이해 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의에서 기억할 건 딱 하나야. 뭐? 분모가 0이 아니어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은 정의역에서 빠진다. 이거죠. 정의역에서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건, 이것도 중요해요. 그럼 만약에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네가 기억할 건 뭐니? 하면 이거지. 점근선이다. 무슨 말이야? 하면은 x축, y축이 있으면 y축과 평행한 점근선을 얘를 보고 알 수가 있다. 이거지. 뭔 말이야? 예를 들어서 y는 x-2분의 1이라고 하자.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이 얼마죠? 2다. 그러면 이걸 뭘 말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점근선이고, 이 점근선은 그래프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야. 알겠죠? 이해 갔나? 그래서 요 사실을 알아둬야겠어요. 정의에서는. 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그래프다. 그래프 중요해요. 그래프 내용은 아까 전에 보라고 한 여긴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이거 봅시다. 그래프부터 그냥 그래프에서 가르치면 되겠다. 그래프. 그러면 그래프는 뭐냐 하면 식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 얘기를 했었죠. 정의가 뭐야? 식이다. 그렇게 했지? 함수 y = fx, fx가 유리식인 함수를 유리함수로 한다. 그러면 정의에서는 식이 주어졌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뭐야? 수학의 원리도 그렇고 나눠준 중학교 1학년 교과서 프린트도 그렇고 다 뭐야? 하면은 점 대입을 통해서 일일이 점을 찍은 후에 부드럽게 연결하는 활동을 해서 한다. 그거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통상 애들은 저런 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배워서. 근데 이게 중요해요.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래프인데 이때 생각할 게 뭐냐 하면 그래프의 종류를 나눠서 얘기를 하거든. 여기 보면 수학의 원리 119페이지를 보면 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죠. 넘기세요. 그 다음에 121페이지를 보면 필수 개념의 첫 번째 굵은 글자가 유리함수 y는 x-n분의 k 플러스 n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죠. 또 밑에는 유리함수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식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있다. 그래서 식의 종류를 좀 알아둬야겠다. 함수식의 종류를 알아둬야겠다. 그리고 함수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다. 두 가지가 뭐였죠? 표준형 그리고 일반형이라 불린다. 교과서에서는 이런 용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중에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명칭을 붙였는데 이와 같다. 이거거든. 그럼 표준형은 뭐니? 하면 그림 중심이다. 일반형은 식 중심이다. 이거거든. 그러면 그림 중심이 뭐고 식 중심이 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2차 함수의 도움을 받으면 2차 함수
표준형에 해당되는 게 이거다.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형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왜 그림 중심이라고? 이 식을 보면 꼭지점이 좌표를 금방 알 수 있다. x좌표는 p이고 y좌표는 q이다. 이걸 보면 꼭지점의 x좌표가 암기해 놓지 않은 이상 알 수 없다 이거죠.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외우라고 했어요. y좌표는 4a분의 마이너스 d예요. d는 b제곱 마이너스 4s예요. 외우세요. 알겠지?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 그리고 이놈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배우는 게 뭐죠? y는 ax 제곱 더 배우거든. 단 여기 모두에서는 a는 0이 아니에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중에서 기본형이라 부른다. 기본형은 이런 걸로 표현하면 뭐가 되느냐? 원점 중심이다. 그림 중심 중에서도 꼭지점이 이차함수의 생명인데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0,0인 경우다. 뭐죠? 이해갔나?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이거고 여기서 이제 일로 가는 게 뭐야? 도형의 이동. 그 중에서도 일단은 뭐죠? 그 평행 이동과 관계가 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보면 네가 파란색을 중3 때 배우는 거거든. 중3 때 배운 거를 노란색으로 아까 전에 이런 게 노란색이 뭔데요? 이런 거. a b분의 1이 아니라 a b분의 b 마이너스 a로 이렇게 좌변을 배워도 이렇게 좌변을 알아놓아야 되는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파란색이면 이게 노란색이야. 오케이? 그러면 어떤 이득이 있는데요? 어떤 이득이 있냐면 지금 여기서 본 것들을 여기다 꽤 맞출 수가 있다고. 뭔 말이죠? y는 유리함수 단위에서 배우는 거 뭐야? x분의 k다. 얘는 y는 x-p분의 k 플러스 q이다. 얘는 y는 ax, c부터 할까?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이다. 네가 조금 전에 같이 페이지를 넘겨서 봤던 함수식 3개가 이거였다. 그래서 얘는 앞페이지에 이거 2개는 묶여져 있었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러니까 파란색을 배울 때 노란색을 알고 있거나 배워서 이럴 때 하얀색을 이렇게 이해한다. 수학 공부는 이 유리함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런 거 이렇게 본다면 파란색과 하얀색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같다는 걸 선생님 수업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구조라고 불러요. 구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구조. 대수단원 구조, 그 다음에 함수단원 구조. 이렇게 말했던 거죠.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구조를 알고 있어요. 구조가 노란색이지. 지금 이해갔죠? 그러니까는 2차 함수를 중3 때 배우는 것과 동일한 사고방식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유리함수를 할 때 똑같이 사용을 한다. 그런데 애들은 노란색이 없이 파란색과 하얀색을 배우고 따라서 파란색과 하얀색이 똑같은 내용을 배운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거지. 이러면 안 되겠다. 이해갔죠? 오케이. 됐고. 그러면 이것들 중에서 첫 번째. 자, 선생님 수업에서는 번호 순서가 이게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통해서 단원 구조를 알려주고 있어요. 뭔 말이냐면, 자, 유리 함수 단원이야. 거기서 1번, 2번이야. 1번이 뭐죠? 유리식. 2번이 뭐죠? 유리함수.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여기서는 1번이 뭐죠?
정의 2번이 그래프. 그러면 여기서는 1번이 지금 기본형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넘버링을 해주는 건 뭘 원하는 거냐면 니는 단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나는 여기를 배우고 있구나 라고 알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빨간색을 원하는 거지 하얀색을 원하는 게 아니야. 이해 갔나? 그러니까 내가 뭘 요구했느냐면 항상 단원이 끝나면 뭐 배웠어? 하면 네가 적어놓은 이 단원 번호를 이용해서 빨간색을 순서들을 얘기하길 바라는 거거든. 그런데 그냥 번호만 적어놓고 그럼 이런 번호가 없어. 자, 아무튼 이렇다. 그래서 이제 기본형에서 대해서 생각하자. 이거거든. 기본형에 대해서 생각하자. 그러면 기본형은 수학의 원리 119페이지 필수 개념에 있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네가 배울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걸 하면 y는 x분의 k 단 k는 0이 아니다. 이걸 보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면 너는 이런 생각을 하나? k가 0이 아니면 k가 0이면 뭔데요? 라는 생각은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근데 안 하죠. 그게 네가 수학 공부를 못하는 이유다. k가 0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k가 0이면 y 콜 0이야. y 콜 0은 다항함수지 분수함수가 아니야. 따라서 여기서 안 하는 거지. 그만 자. 받치지 말라 그랬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수능에도 나오는 심화. 고1 과정은 수능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수능이라고 표현할 거는 이 단원이 수능 시험 범위였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몇 년 전에 불과해요. 뭐 몇십 년 전이 아니고. 교육과정이 바뀌기 이전에 유리함수가 시험 범위였어. 수능 시험 범위. 그럼 그때 수능에서 묶여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거거든. 뭔데요? 이거랑 양변에 x를 곱해. 그러면 xy 여기다 하자. xy는 k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xy는 k예요. 이거 같은 말인가? y는 x분의 k랑 xy는 k다가 같은 말인가? 같은 말이야, 제호? 왜? 양변에 x를 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성립을 해. 이것도 성립하나? 양변을 x로 나눌 때는 x가 0이 아닌 게 확실한가? 를 생각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생각을 안 한 상태로 얘기했니? 생각해서 말하는 건가? 이것도 성립하나? 하민이? 민석이 이것도 성립하나? 뭐냐면 등식의 성질에서 A 콜 B면 AC 이퀄 BC야. 그리고 C분의 A 콜 C분의 D야. D가 왜 나와? B가 나와야지. 문제는 이때 C는 아무 조건이 없어. 근데 이때 C는 이게 성립하려면 C는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로 갈 때는 이걸 이용하는 거거든. 여기서 일로 갈 때는 이걸 이용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갈 때는 x를 곱한다. x는 아무 제한 조건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일로 갈 때는 나누는 수가 0이 아니어야 한다거든. 그러면 나누는 수, 즉 x로 나누죠. x가 0이 아닌가? 라는 거죠.
여기 x가 0이 아니다죠. 왜 x가 0이 아닌데? x가 k가 0이 아니라고 좀 주어졌잖아. k가 0이 아니면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0이 아니면 둘 다 0이 아니다야. 따라서 이 말은 x가 0이 아니라는 말이야. 이해 갔나? 따라서 x가 0이 아니니까 나눠도 되지.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수학적으로 같은 말이야. 이런 걸 따져야 돼요. 방금 따진 건 두 함수의 정의역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확인하라고 배운 게 이 앞단원인 함수론 단원이었어요.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다라고 배운 거예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겠어요. 요런 걸. A, B는 C이다. 에 대해서 알아줘야 될 거 보겠어요. 뭐가 있죠? 약수와 배수. 약수와 배수라는 개념을 여기서 사용하려면 A, B, C의 범위가 뭐여야 하죠? 0이 아닌 정수. 이해 갔나? 오케이. 0이 아닌 정수여야 돼요. 그 다음에 A, B가 1이다. C를 1로 바꿨어요. 1 바꾸죠. 0으로 바꿔. 그리고 그러니까 AP가 0이 아닌 정수란 말은 여기다 적자. 정수다. AP가 0이다. 그런데 얘는 실수다. 그럼 여기서 알아둘 게 뭐죠?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이거죠. AB는 1이다는 얘도 실수다. 그럼 뭐죠? A와 B는 역수 관계이다. 그래서 얘는 역수란 개념과 관련이 돼요. 그러면 A, B는 K다. 1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뭘 생각해야죠? 뭐죠? B? A, B, B? 넓이. 또? 조금 전에 같이 봤죠? 반비례. 함수로는 유리함수. 넓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묶어서 알아둬야겠어요. 예를 들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묶어서 각각 뭐였죠? 원, 수직 이등분선, 외심인 것처럼 알아두자. 그렇게 묶어서 알아둬야죠. 배울 때는 다 따로따로 배우지만 묶어서 알아둬야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잖아. 그럼 이런 꼬락서니와 연결된 개념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뭐? 반비례다, 반비례. 이 얘기를 하려고 네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배웠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반비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배웠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지금 한 거였어요.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심화. 뭐? 이게 뭐야? 곱이 일정하다. K가 상수죠. 그러니까 두 수의 곱이 일정하다지. 곱은 뭐죠? 곱은 뭐죠? 곱은 뭐죠? 3루트? 그렇죠. 그리고 3일체가 뭐냐고. 잘했어요. 그래서 곱은 이거를 봐. 이게 지금 곱이거든. 그러면 네가 이거랑 수학적으로 같은 말이다. 그러면 이 현상에 대해서는 곱이 일정하다. 그러면 곱이 뭔데?
하면은 수직 그리고 넓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뭐야? 넓이가 일정하다. 이거죠? 그럼 넓이가 일정하다는 게 뭐죠? 무슨 넓이가 일정한 거지? 그래프에서 무슨 넓이가 일정한지 보세요. 무슨 넓이가 일정한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요 위에 있는 점.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 수선의 발. 수선의 발. 그럼 뭐야?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90도가 되죠. 여기가 90도니까.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요. 이 넓이랑 요 점에서 수선의 발, 여기서 수선의 발. 요 넓이랑 여기에서 수선의 발. 이 넓이랑 다 같다. 이거지. 넓이가 얼마죠? K가 양수라면 K가 되겠어요. K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K가 되겠어요. 지금 이해 갔나?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이 넓이가 이게 넓이다. 알겠죠? 그냥 주어진 현상을 이러고 너는 박스를 보고 끝내는 게 아니려면 네가 혼자서도 이런 생각을 하려면 이런 생각에 대한 이론이 뭐지? 이거랑 수학적으로 같은 말이다. 뭐 삼위일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게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고 그거를 자꾸 쓰려고 노력을 했어야 그게 쌓여서 드디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용이 돼요. 이해 갔나? 알겠죠? 그러면 연결해서 합이 일정이다. 식을 어떻게 쓸까? 당연히 합이 일정이면 이거 이해가나? 오케이? 그런데 니는 이게 네가 맨날 하던 건지 모르지. 뭐 y는 이 같은 말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잖아. 그럼 너는 이걸 어떻게 보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k다. 이게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를 배웠을 때 그 단원으로 해석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단원으로 해석을 해보고 끝이잖아.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엄청 큰 의미를 갖거든. 기울기가 직선의 생명이거든. 기울기가 가지는 의미를 좀 생각했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 안타까운 거죠. 뭔 말이야? 그럼 이런 거지. 이거는 그래프 어떻게 그리니? y절편이 k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여기가 k야. 여기도 뭐죠? k죠? 1대 1이니까 길이가 같다는 거잖아. k가 양수일 때. 이해 갔나? 그러면 뭐가 같을까? 여기서처럼 생각하면 뭐가 같을까? 합이 같다는 건. 뭐 같은지 추측되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합이 같다. 얘들은 뭐가 같죠?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런 걸 사고력이라고 그래. 응용력이라고 그러고. 이런 거는 이걸 배워서 생각하는 건 사고력이라 하지 않아. 단 그걸 모르는 애랑 아무 차이가 없어. 배워서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이걸 안 배워서 모르는 애랑 아무 차이도 없어. 그런 걸 기억력이라 그래. 너는 수학을 잘하는 게 기억을 쌓아가는 건지 사고력을 키우는 건지 구분을 하는지 반성을 해보세요. 이거는 너만이 문제가 아니고 보통 학부모들도 그걸 구분을 못해. 그래서 사고력의 양을 늘리는 게 공부인 줄 알아. 기억력의 양을 늘리는 게. 기억력의 양을 늘리는 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엄청 좋은 점이 있어요. 뭐? 빠르다. 한국 사회에서는 수학 테스트가 사고력 테스트보다는 빠르게 시간 내에 풀 수 있냐를 더 우선적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다만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시험지에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항상 남의 문제죠. 남의 문제. 뭐가 같니? 이거지. X, Y 이게 같아. 그래서 뭐가 일정하죠? 합이 일정해. 그래서 뭐? 이 사각형에 뭐가 일정해? 둘레의 길이가 다 일정하다. 같다고. 이해 갔나?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이 가지는 의미야. 마이너스 1이. 이거 왜 하고 있는데? 수학은 묶어서 알아두는 거야. 곱이 가면 합이 가야 돼. 이해 갔죠? 둘레의 길이가 얼마니? 둘레의 길이가 2K다. 요 길이의 2배다. 그럼 뭔 말이야? 요 길이랑 뭐랑 같아? 안 믿기겠지만 이 길이랑 같아. 그러면 이거지. 이것도 쉽지. 뭐. 이 길이랑 뭐 같아? 이 길이랑 같아. 이런 걸 누가 설명해 주지 않고 네 혼자서 생각해내라가 난이도 있는 문제들에서 요구하는 거야. 그런데 보통은 그런 경험을 훈련시키지 않지, 학원에서. 그럼 뭐하니? 알려주지. 내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서 끝나지 않고 계속 뭔가 잔소리를 하죠. 잔소리하는 거야. 제발 생각이라는 걸 좀 해서 좀 키워라. 내한테 맨날 언제까지 이거 다 받아먹기만 할 거야. 물론 받아먹는 것도 기억을 못해서 선생님이 이제 와 하면서 갑자기 그지? 갑자기 이런 띠빨라면서 막 하는 거죠. 사고력은 고사하고 기억도 안 하면 어쩌란 말이야.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런 걸 보면 이게 응용이 뭐냐면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어떻게 될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걸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점에서 이런 식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생각했던 그거랑 또 똑같아. 얘가 삼각형, 둔각 삼각형. 봐! 소름 끼쳐야 돼. 얘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구조랑 똑같아. 지금 이거 이해가? 대응 관계. 이런 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니? 아까 전에 직각 삼각형을 기준으로. 그럼 지금 기준 먼저 했잖아. 기준 먼저 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각 삼각형 설명했지. 그러면 너한테 뭘 요구할까? 교과서 구조가 그래? 직각 삼각형을 설명했지?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예제에다 뭘 물어? 얘각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요? 그래 풀이를 해줘요? 그 아래에 문제가 있잖아? 문제에서 뭘 묻니? 둔각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하세요. 오케이? 이해가? 이해가지? 소름 끼치게 똑같다는 게 뭐냐면 길이다. 그러면 얘가 삼각형의 넓이는 더한 거다. 그러면 둔각 삼각형의 넓이는 설명 안 해주셨는데 죽을래?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나한테 설명을 들어야 되니 뺀다죠.
뭘 빼는 거야? 뭐에서 뭘 빼는 거야, 10을?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알겠다. 내리세요. 그런 것들이 문제에서 나오는 응용력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이 점에서 봐봐. 이 점에서 X축에 Y축이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 그럼 이 점에서 Y축이 수선의 발을 내렸고 X축이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더한 게 K야? 더한 게 K일 리가 없잖아. 더 길어졌는데 시발. 미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빼. 그럼 뭐야? K야. 이것도 여기에서 이걸 빼. 이게 K야. 지금 얘가? 그러면 아까 전에 얘가삼각, 직각삼각, 둔각삼각은 뭐가 되니? 완전히 똑같죠? 직각삼각형 그 변 길이 곱이 그거였어. 넓이였어. 그리고 얘가삼각형은 합이 넓이였어. 지금 이거 얘가 요거랑 요거 합이. 둔각삼각형은 여기에서 요거를 뺀 게 넓이였어. 이거죠? 이거에서 뺀 게 넓이였어. 이거지. 이런 식의 사고를 뭐라고 그러냐면 얘랑 얘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이런 식의 사고를 뭐라고 그러냐면 유추라고 해요. 유비추론. 유추. 유추라는 사고는 매우 고차적인 사고고 유추를 학문화시킨 게 학문화시킨 게 함수론이야. 함수야, 함수. 정역, 공역. 정역의 원소, 예가삼각형이 여기에 대응된다. 직각삼각형이 여기에 대응된다. 둔각삼각형이 여기에 대응된다. A는 1에, B는 2에, C는 3에 대응된다. 그거를 수식화시킨 게 함수라는 거예요. 선생님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요. 미안. 뽀개질.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어려운 사고니? 아니라고. 그리고 봐. 여기서 이거 안 믿기는데요. 안 믿기는데요. 안 믿기는 뭘 안 믿겨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 따라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죠? 따라서 이 길이에서 이 길이, 즉 이 길이를 빼면 이 길이죠? 이게 K라고 적혀있죠? 그게 뭐야?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는 거지. 기하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지.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요. 가 아니라, 재밌어. 이렇게 되거든. 그 사이 어딘가요? 노력을 하세요.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얘기하는 것들, 여기서 지금 내가 이 부분에서 얘기한 것들 중에서 네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건 없어. 처음 듣고 있는데. 처음 듣는데. 없기는 통째로 이거야.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니야.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니야.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합친 건 처음 듣는 거야. 안타까운 거지. 이런 건 왜 그러냐.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니야. 처음 듣는 거 아니야. 처음 듣는 거 아니야. 이게 뭐죠? 기억이야. 기억. 이거는 기억의 영역이 아니야. 그러면 이성의 영역이야. 사고력. 이런 게, 이게 네 뇌 속에 이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훈련을 한 번도 안 했어. 우리 딸이. 이거 녹음할 필요가 없잖아.